여러분은 지금 생생매거진 동해안 오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투데이 포커스 함께 하겠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우리 지역 대학생들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한동대 학생들이 국제대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재학생들이 AI 창업 경진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고 한동대 로스쿨 졸업생 가운데 70%가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대외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또 다른 수상 소식을 알린 한동대 학생들, 오늘 저희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17회 대한적십자사 국제인도법 모의법정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유성훈 학생, 그리고 세계적 의료영상 학술대회에서 연구를 발표한 전산전자공학부 정희서 학생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청취자분들께 각각 좀 소개를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성훈 학생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한동국제법률대학원, 줄여서 힐스를 다니고 있는 1학년 유성훈입니다. 저는 현재 힐스에서 미국법을 공부하고 있고 졸업 후 보게 될 미국 변호사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제인도법 모의법정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이렇게 초대받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희서 학생.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대학교 전산전자공학부 4학년에 재학 중이고 한동 AI 연구실에 소속되어 있는 정희서 학부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역시 감사드립니다. 네. 먼저 두 분께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뭐 설명을 좀 드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각자 어떤 대회에서 어떤 성적 또 어떤 또 발표를 하신 것인지 직접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정희서 학생부터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미카이라고 불리는 의료인공지능 분야의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저희 연구실에서 투고한 4편의 연구 논문이 모두 채택되어 그중에서 한 편은 메인 트랙에 나머지 3편은 워크샵에서 발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프라임이라는 워크샵에서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회가 세계적인 석학들 앞에서 저희 연구를 공유할 수 있는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네, 뭐 앞서 저희가 좀 소개를 드리면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정희서 학생은 아직도 학부생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성과가 조금 더 크고 좀 보람 있게 느껴지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학부생으로서는 조금 가기 어려운 국제 무대에서 연구를 발표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어서 네.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유성훈 학생은 어떠십니까? 네, 제가 나간 국제인도법 모의법정 대회는 대한적십자사와 국제적십자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가 후원하는 모의법정 대회입니다. 네.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실제 법정처럼 국제인도법과 국제형사법의 쟁점을 다투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팀이 최우수 팀상, 검사 측 최우수 서면상을 수상했고 저희 팀원 전민찬 학생이 최우수 변론가상까지 받아 주요 부문을 모두 석권했습니다. 네. 올해가 저희 힐스의 8번째 우승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만 들어봐도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셨는지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8번째 우승이다 보니까 더욱더 좀 의미가 크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하나하나 일단은 좀 간략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서 학생 같은 경우에는 대회에 출전하셨던 연구 내용이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는지, 또 유성훈 학생은 법정에서 다툰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제 연구 주제는 만성 B형 간염 환자분들의 5년 내 간암 발병 위험도를 예측하는 인공지능 모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네. 만성 B형 간염이라는 게 간암의 가장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그동안 병원에서는 환자들의 간암 위험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간단한 점수표를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환자의 나이나 혈소판 수치같이 제한된 정보만을 사용해서 정적으로 위험도 점수를 계산합니다. 반면 이번 저희 연구팀은 트랜스포머라는 최신 AI 모델을 사용해서 더욱 정확하게 간암 발병을 예측하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추가로 이번 연구에서는 기존에 잘 사용하지 않던 혈액 검사 수치들을 AI 모델에 추가로 학습시키는 것으로 예측 정확도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성 B형 간염을 앓고 계신 분들이 간암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또 혹시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과정에서 네. 어떻게 위험도를 판단하는지 거기에 AI 모델을 도입했다라는 네, 맞습니다.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유성문 학생은 어떠십니까? 네, 올해 저희가 다룬 사건은 그 가상의 국가 마누스탄 안에서 벌어진 네. 비국제적 무력 충돌 상황을 배경으로 한 국제형사재판소 사건이었습니다. 대통령 자라 스미스가 반정부 무장 단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사망 사건과 구금자에 대한 가혹 행위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전쟁 범죄 혐의로 기소된 상황을 배경으로 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검사 측과 피고 측 양측의 입장을 변론 준비하며 이러한 행위들이 국제인도법상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지 또 국가 안보와 인권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두고 다퉜습니다. 결국 핵심 쟁점은 국가가 테러나 반란에 대응할 때 어떠한 법적 한계를 지켜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상의 국가에서 펼쳐진 비국제적 무력 충돌 상황을 배경으로 또 이런 변론을 좀 이어가셨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참 먼저 저희가 정희서 학생의 연구와 관련해서 좀 더 질문을 중점적으로 드릴 텐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B형 간염 환자분들의 간암 예측도를 높이는 AI 개발 어느 정도 좀 완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이 연구라는 것이 언제나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완벽하게 완성되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음. 다만 저희가 이번 연구를 통해서 명확하게 입증한 것은 이 연구 단계에서 기존의 점수 시스템에 비해 AI 모델이 더 우수한 예측 정확도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네. 따라서 개발이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 AI 기술이 우리 임상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입증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또 이용되는 방법보다 조금 더 개선된 방법이라고 하면 앞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네. 임상 현장에 도입이 됐을 때 조금 더 효과를 크게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혹시 관련해서 좀 국내 대학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따로 뭐 연락이 오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습니까? 네. 이번 연구는 저희가 아주대학병원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의료 AI 모델을 개발하고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실제 의료 현장에서 수집된 임상 데이터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요. 그렇군요. 아주대학병원에서 만성 B형 간염 환자분들의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를 수집해 주셔서 저희가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또 의학적 자문에도 아주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님들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네. 그런 또 데이터 기반이 있었기에 연구를 좀 더 수월하게 좀 진행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정희서 학생이 발표하신 내용의 AI 아무래도 언제쯤 임상 현장에서 직접 도입이 되고 또 만나볼 수가 있을지 좀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세요? 네, 이 의료 AI라는 것이 환자분들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엄격하고 신중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겠죠. 예. 네, 저희 팀의 연구 단계에서는 이제 높은 정확도를 입증했지만 실제 임상 현장에서도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새로운 환자 데이터를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검증도 해야 되고 실제 진료에 도움이 되는지도 평가를 해야 합니다. 네. 이 과정들을 이제 다 통과하고 나서 정부 기관의 승인까지 받으려면 앞으로 최소 몇 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언제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병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어떻게 보면은 더욱더 큰 병으로 나아가지 않게 또 환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또 도입이 돼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뭐 저희가 직접 인터뷰를 진행한 경험도 있고 전해 들은 소식들도 있는데 한동대에는 특히나 또 창업을 좀 꿈꾸는 학생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정기서 학생도 아무래도 이번에 또 이런 성과를 좀 거두셨기 때문에 관련한 창업이라든지 이런 곳에 대한 좀 목표를 갖고 계신지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동대 학교에서 학생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네. 이런 일에 도전하는 그런 훌륭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저는 연구실에서 새로운 기술들을 공부하고 연구 성과를 학계에 발표하는 과정에서 더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앞으로는 공부하고 싶은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분간 연구자로서의 역량을 키우는데 더 네. 집중하고 싶습니다. 조금 더 내실을 좀 다지고 싶다라는 네, 맞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이번 연구 이외에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번 연구도 AI 기술이 활용됐기 때문에 또 다른 AI 기술을 활용한 다른 연구 아이템 혹시 관심을 갖고 계신 연구 분야가 있으세요? 네, 요즘에는 챗 GPT와 같은 이런 대형 언어 모델들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런 대형 언어 모델을 다양한 전문 분야에 접목시키는 것에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실제로 이번 미카이라는 학회에서 저희 연구실이 발표한 또 다른 논문 중에 하나가 이 대형 언어 모델을 피부암의 일종인 악성 흑색종 진단에 활용하는 연구였습니다. 앞으로는 글이나 이미지 같은 복잡한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대형 언어 모델을 중심으로 연구를 확장해 나가는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역시 앞서 말씀해주신 이 연구 또한 제대로 좀 잘 진행이 또 된다면 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저희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한동대 두 학생과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두 분께 또 이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 대회에 참가한 다른 학생분들 두 분 못지않게 굉장히 또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두 분이 그중에서도 좀 좋은 성적을 거두신 비결 어떤 게 있는지 정희수 학생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를 하나 꼽자면은 저는 주저없이 저희 한동 AI 연구실 헤일의 분위기 덕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서로에게 좋은 자극이 되는 선의의 경쟁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서도 누가 논문을 발표하거나 좋은 성과를 내면은 정말 다 같이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의 중심에는 반낮 가리지 않고 학생들을 열정적으로 지도해 주시는 홍참길 교수님의 헌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러한 연구실 환경 덕분에 연구에 매진할 수 있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또 연구실 분위기가 좋으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좀 마음 편히 연구에 집중할 수 네, 있는 그런 맞습니다. 분위기가 조성될 것 같네요. 네. 유성훈 학생은 좀 어떠세요? 네, 말씀대로 우수한 다른 학생들과 대회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는데요. 사실 팀의 우승 비결은 저희의 팀워크 힘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김정우 지도 교수님 그리고 2학년 선배 전예람 코치의 끊임없는 열정, 관심 그리고 피드백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한 힐스 교수님들, 선배님들 그리고 동기들이 함께 연습하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민찬 학생, 이동현 학생과의 3명의 끈끈하고 단결된 팀워크와 힐스 공동체의 따뜻한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모두 정말 주변에 좋은 또 환경과 주변에 좋으신 분들의 도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주 겸손하게 두 분께서 따뜻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는 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유성훈 학생과 함께 또 이번에 거두신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국제인도법 모의법정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셨습니다. 앞서 말씀을 좀 드린 대로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이 8번째 우승을 차지한 거잖아요. 네네. 좀 특별한 이유, 비결이 있다고 보세요? 사실 힐스가 이렇게 꾸준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한 실력보다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과 공동체 중심의 학습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회를 준비하면서 단순히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인도법의 원칙을 대회를 준비하면 실제 사례에 적용하고 이를 법적 논리로 설득력 있게 구조화하는 과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 1학년 여름방학 때 진행되는 구두변론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법률적 주장뿐 아니라 그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와 판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지 연습합니다. 이 훈련은 변론자뿐 아니라 리서처에게도 법적 리서치의 방향성과 전략적 사고를 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되어 이번 대회 준비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또한 힐스의 영어 기반 교육과정 덕분에 대회에서 사용하는 법률 용어나 판례를 자연스럽게 익히고 다국적 법 체계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팀워크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문화가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며 협업하는 분위기 속에서 리서처와 변론자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이를 통해 각자의 개인 역량이 더욱 빛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문성과 협력 중심의 문화가 어우러졌기에 힐스가 지속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 교육과정 그리고 주변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또 이런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배경과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됐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사실 국제 인도법 뭐 좀 이야기만 들어도 쉽지 않은 내용의 좀 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다면 아무래도 유성훈 학생 직접 모셨기 때문에 국제 인도법의 핵심 원칙이랄까요? 좀 몇 가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좀 최대한 간략하게 네네네. 간단하게 설명을 그렇게 하자면 해주시죠. 네. 국제 인도법은 전쟁이나 무력 충돌이 일어났을 때 사람의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핵심 원칙은 비전투원 보호와 무력 사용의 제한, 그리고 불필요한 고통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전쟁 중이라도 지켜야 할 인도적인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놓은 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현재도 국제 관계들 중에서 굉장히 또 미묘한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갈등이 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혹시나 유성훈 학생께서 가장 좀 눈여겨보고 있는 국제적인 사안이 있는지 또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이 국제인도법, 앞서 설명해 주신 인도법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개인적인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대회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뉴스에 나오는 전쟁이나 분쟁에 대해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국제인도법을 공부하면서 이제는 뉴스를 접할 때 어떤 상황에서 국제인도법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력 충돌을 상황에서 국제인도법은 민간인 보호, 포로와 부상자에 대한 인도적 대우, 그리고 무력 사용의 한계를 규정합니다. 이러한 법적 기준은 전쟁 중에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단순히 법을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을 넘어 국제인도법이 실제로 인권 보호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체감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인권을 지키는 법의 중요성을 새롭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뭐 국제인도법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 주말 사이 캄보디아에 있던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또 송환 작전이 벌여지기도 했습니다. 네. 아직 현지에 납치 강금된 청년들이 더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 좀 국제인도법을 적용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어떻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학생의 입장에서 충분한 답을 드리기에는 좀 많이 아직 부족하지만 제가 배운 국제인도법의 관점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우선 국제인도법은 전쟁이나 무력 충돌 상황에서 적용되는 법으로 일반적인 범죄나 납치 사건에는 직접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은 무력 충돌이 아닌 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국제인도법의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캄보디아는 국제형사재판소 회원국이며 만약 이 사건이 심각한 인권 침해로 확산되고 해당 국가가 이를 해결하려는 내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국제형사재판소의 권할권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국제형사재판소는 보통 최후의 수단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네. 국제인도법이 직접 적용이 안 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국제인권법이나 국제형사법의 원칙, 그리고 국가 간의 외교적 협력과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사안에 대해서 또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실 수 있는지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이번에 겨두신 성과 또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들이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설명을 들어봤는데 이렇게 좀 설명을 듣다 보니 더욱더 좀 궁금해집니다. 두 분께서 좀 앞으로 꿈꾸고 계신 진로라든지 목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정희석 학생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연구 논문을 발표하면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분야에 더욱 깊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진로로도 석사 과정을 이어가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연구라는 일이 당장의 성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많이 있고 종종 지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제게 주어진 일들 그리고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연구자로서 성장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으니까 좀 가볍게 여쭤보는 건데 종종 네. 이렇게 연구하다가 좀 지칠 때는 어떻게 좀 그런 걸 극복하세요? 풀고 나가시나요? 저희 연구실 바로 옆에 이제 네. 테라스가 하나 있는데 네. 거기에 나가서 아무 생각 없이 좀 이제 바람을 쐬고 앞에 있는 잔디밭도 조금 보고 지나다니는 네. 사람들도 구경하면은 머리가 좀 비워지고 다시 시작할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막 몰두하는 것보단 좀 내려놓고 네, 시간을 가지시는군요. 맞습니다. 네. 이성훈 학생 좀 어떠십니까? 네, 저도 사실 아직 1학년이라 배워야 할 것도 경험해야 할 것도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 구체적인 진로나 또는 어떤 변호사가 되고 싶은지는 정하지 않았지만 지금의 목표는 미국 변호사 시험을 잘 준비하면서 법을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저만의 열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대회 우승으로 내년에는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선 대회에 출전하게 되어 더 그러시군요. 넓은 무대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국제 인도법 대회는 법이 사람을 보호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직접 느끼게 해준 뜻깊은 경험이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아마 그 목표 꼭 이루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 분은 기술 연구를 통해 또 한 분은 이번에 국제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셨지만 어떻게 보면 앞선 질문보다 조금 더 크고 광범위한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세상에 좀 어떻게 도움이 되고 싶은지 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싶은지를 듣고 싶거든요. 이성훈 학생은 좀 어떠십니까? 네, 저는 이번 대회 마지막에 심사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네. 이 대회는 단순히 누가 말을 잘하느냐를 두고 겨루는 자리가 아니라 국제인도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나누고 공감하는 자리라고 심사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전쟁과 갈등이 계속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결국 사람을 보호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인도적 가치를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법을 통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희수 학생. 네, 제가 만들고 싶은 세상은 이 AI가 발전하면서 사람을 대체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AI가 의사, 과학자, 그리고 엔지니어와 같은 전문가들의 가장 유능한 조수가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결국 이 AI를 활용해서 더 창의적인 일이나 중요한 최종 결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결국 이 기술을 통해서 모든 전문가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돕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정말 두 분께서 좀 임하고 계신 분야는 다르겠지만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조금 더 세상에 도움이 되고자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그 목표 잘 이루시기를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투데이 포커스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유성훈 학생, 전산전자공학부 정희서 학생과 이야기 나눴습니다.